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는 가족지원과 예산 제한 설명만 듣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예산이 개천 이후 처음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항남용 경로 지원 담당입니다. 구재성 경로 시설 담당입니다. 김현설 안심보육 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예산 세부 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2020년 대비 10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023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으로 3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6,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명절 수당으로 7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 보강 사업비로 7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심화 클리닝 지원 사업으로 8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명절수당으로 9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기능 보강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국비 지원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자체 추가 예산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로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에 1억 9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만 4세 한글 학습지 지원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로 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만 5세에서 만 6세까지 한글 교육 지원비로 3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4개의 사업에 인건비로 주로 1억 4,4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 부분 장애인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7,0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장애인 폭력 상담소 명절 수당을 6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 기간 강화 및 상담소의 기능 보강, 상담 환경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기능 보강 지원비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0 세계의 날 기념 행사 참가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으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으로 6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사업장 대상 안심벨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선진지 견학 및 간담회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참여단 워크숍 및 간담회로 1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로고제트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구직활동 전담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양성평등대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개의 사업에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운영비 150만 원과 인건비 2,5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으로 7건에 1,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금으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 지원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 가족 홈 CCTV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3가지 사업에 12억 2,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에 39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부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4개 유형의 43개 사업에 3,068명을 모집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금액은 4개의 직영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10억 100억 10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현금 지급으로 강원도 장수수당 지급 조례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는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사업비로는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용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어르신 공경복량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 어르신 공경복량 수당은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지경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가 4억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무관리비와 홍보비를 포함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문화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운영지원금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수행기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18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비에 1억 2,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통신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수행기관의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조양교회는 4,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시 노인복지관에는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교육 사회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대한노인의 속초시지의 운영비에는 인건비로 6,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의 속초시지의 운영비로는 1,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노인의 속초시 합창단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의 속초시지의 역량 강화의 10개의 사업으로 3,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제13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지원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의 속초시지의 노인대학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 사업입니다.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 기능 보강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및 난방기기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두 개의 수행기관에 사랑 나눔 공동체에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식사 배달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2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1,1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3개소에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 여가 생활을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진단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정문 경사로 캐노피 설치 및 핸드레일 교체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실 기능 보강 사업 또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4,4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3명 분에 대해서 5억 8,8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입니다. 운영 등급 예자 지원금을 2억 6,600억 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4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운영비 등급 예자의 지원비를 2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260명 분에 5억 7,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한국연습 전용 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및 감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사시설 유지 보수비로 의무시설인 비상발전기 내구연수 도래로 잦은 고정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가발전기 교체 공사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승하원 냉난방기 구매 설치입니다. 내구연수 도래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9억 7,8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6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2차 아이파크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2차 아이파크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과정 3, 5세 보육료 지원으로 4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4개의 사업에 5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으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담임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으로 7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분 1억 3,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연장교육 전담교사 지원비로 12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고 3억 6,676만 8천 원을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육비용 지원의 확대에서 시책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장애아동 어린이집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원급식 아동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 근속 수당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족으로 경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담임교사 대체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노후 개최로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 향상 교육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 참가 등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보육인 대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비로 3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 4가지 사업의 인건비로 3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양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사 반야 어린이집 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으로 3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책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1,1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도비 기본 사업 외에 보험 추가 사업으로 시 자체 추가로 1,3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입학 준비금 지원으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구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책사업 신규사업 0에서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으로 2022년 1월부터 지급되고자 영아수당 지원 사업을 7억 4,858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으로 67억 6,4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으로 8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책사업 신규 사업으로 국가 보편적 수당에 의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초기 아동 물품 구입비입니다. 일시금으로 1회에 한해서입니다. 200만 원씩 419명에 8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사업으로 출산 장려 지원금 첫째에서 넷째 학까지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지경 공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비 자체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용 의자 사무실 사용분으로 10개에 1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오전에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박영화 경제복지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배석 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가정지원과 여성정책 그리고 복지 업무에 관해서 올 한 해 정책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시는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373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기능 보완 사업이 있고요. 네네. 378페이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기능 보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74페이지. 78페이지 78페이지.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373페이지에 기능 보강 사업비는 권익 증진 시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 시설 범주 안에는 들어갔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개소한 지 한 20년이 된 지도 됐는데 컴퓨터나 청소기나 책상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사업비고
그게 제가 이건 그 세부 내역을 봤기 때문에 알고 네. 있고요.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돼서 네네. 성폭력 상담소 기능 보강 사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실시를 하시는데 네네. 이 세부 내역 외에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게 없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예고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저기 성폭력 장애인 상담소도 저희가 기능 보강 도비 매칭해서 7,800을 했고 네. 나머지 이제 차츰 이건 초기로 지금 들어가고 향후에도 조금 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그 지금 현재 장애인 성폭력 사업소 여기에 지금 기능 보강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여성 권익증 중에 가정폭력 상담소도 기능 보강이 예를 들어 조금 뭐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2차적으로 들어가는 네.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후에 또 그 이 본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기능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이제 의원님들께 그 다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신규 사업들 네. 그 우리 속시 노인의 기능 보강부터 해서 지금 계속 많은 예산들이 편성하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기능 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예. 온종일 이제 돌봄 아이들 우리 영유아 돌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제도와 관련돼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국가정책, 국가 예산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교사 한 명당 어린이 담당 인원이 체크가 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이제 법적인 그 요건은 만 1세는 5명, 1세 이하는 3명, 세 명. 1인당 선생님이, 네네.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에서 5세는 20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보육교사, 현장의 보육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3개 반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제 보육교사가 한 명씩 다 중원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영유아가 3개 반 이상 넘어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장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 1인당 아이들 지금 관리하는 우리 그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일부 물정확한 그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걱정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하루 종일 그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 확보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CCTV를 확인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수도권에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불신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이 커지기 이전에 보육교사의 처우의 환경 개선도 필요한 건데 보육교사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전 매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체 교사나 보조 교사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비 매칭이나 12 매칭 사업으로 해서 대체 교사의 어떤 인력을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조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서 대체 교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 그 셋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보육교사 혼자서 이렇게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개 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국가정책에 우리가 걸맞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만의 보육 시스템의 어떤 보육 환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네. 그 의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어머니들 이제 맘카페에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그 언론지상에 보면은 본인이 아닌 이모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유포를 하는 바람에 그 보육교사가 무릎 꿇리고 뭐 사과를 받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 보육교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보육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그 보육교사들의 행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이런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그러나 이 현장의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예산 심의를 제가 빌어서 네. 건의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그냥 그 예산에 대해서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한 명을 추정해서 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실로 오지 않나요? 예. 누적 인원으로 올해 97명이 왔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그 사회 다시 적응하고 예, 예. 또 그러니까 단절됐던 걸 다시 한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그 월세 지원으로 인해서 자립자금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이쪽 폭력으로 들어오신 외국인한테 한 명한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한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네.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네네.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만약에 그 부족분이 이게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기금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500만 원. 예, 기금 사업이군요. 예. 네네. 그럼 여기다 시비 좀 해서 네네. 추가가 된다면 예. 추경에도 좀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경력 달정 여성들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저희가 이제 130명을 1년에 6개월분을 주죠. 예. 그 50만 원씩. 이거 이제 공모해서 이제 그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저희 그 생애 1회 한 해서기 때문에 저희가 예. 충분한 대상 사업자 물량이 예. 충분히 충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복 대선 드리지 않고 생애 첫 한 번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 지원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면은 교육비로 예. 340인가 타 부서에 있습니다. 예. 그 경력단계 여성들을 끄집어내서 네네. 좀 교육 함량을 좀 시켜서 네. 사회에 다 같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 저희가, 이런 거는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밤나가족 이제 우리 이제 하나로마트 농협 2층에 네. 다가온이라고 이제 있죠. 예, 9월 1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어떻습니까? 9월 1일 날 오픈하고 하루에 몇 분씩이나 거기를 지금 개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네. 그 자조 모임이랑 네. 그다음에 또 동아리 모임이나 네. 그다음에 언어 이해 교육이라든 활발하게 지금 네. 부모님들이나 아이 동반해서 686명이 벌써 와서 네. 저 교류하고 또 뭐 바리스타 교육도 같이 이수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네. 얼마나 신청을 하셨죠? 저희가 한 사람의 인건비가 4,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렇죠. 4,140만 원 예, 예. 소통 운영 인건비로 인건비로 예산을 세우셨죠? 예, 예. 그러면 뭐 소모품비라든지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거기 전체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전체 프로그램비에서 그거는 한 뭐 1,000만 원 정도 예.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이제 농협에서 정말 사회적 보상이랄까 어떤 돈을 해서 예, 사회 그리고 환원 이제 정책 그 다문화 가족의 쉼터 소통 그 소통하는 장소를 이렇게 내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협 식구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요. 예, 예, 감사하죠. 예, 예. 이 다가온이라는 이제 그 소통 공간을 통해서 1대1 멘토링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 또 자기들만의 또 교류하는 또 있으니까 자주 모임. 예, 예. 자주 모여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으로 예, 예. 아까 이제 만 4세에서 3명이라고 예, 예.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몇 분이 있습니다. 되는지. 예, 예. 그 중에서 3명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3명이 아니라 그 밑에 376페이지에 보면은 네네. 그 저희 간담회 때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 한글 학습지 네. 15명에 대해서 930명을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렇죠. 만 4세에 15명. 예, 15명이고 그 밑에 저 보면 밑에가 예, 이제 만 도비- 5세에서 6세. 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 8명이죠. 네네. 네,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다문화 2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지금 현재- 연령대가 조금 작거든요. 연령대가 예, 요 그럼 연령대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지금 아. 요 다 수요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이라서 요 연령대가 조금 작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된다면 학습지 지원은 이제 학습지를 지원해 주나요? 예, 학습지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네네. 와서 예, 예. 가가호 방문을 해서 그렇죠. 집에 가서 학습 언어에 대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매여져 있는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이 언어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비는 예, 예. 학습지에 딸린 선생님들이 나가서 네. 저희가 이제 6만 원에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면 선생님이 나가서 네. 한 달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고 교재와 교습비가 같이 포함해서 6만 원이다? 예, 예. 네, 그래서 6만 원을 한 가정에 준다? 네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예, 예. 그렇군요. 네. 코로나가는 이제 언어 때문에 엄마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네네. 집에서 이제 언어를 자기네의 국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 억눌하게 하죠. 예, 예. 그래서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의 이렇게 언어 발달을 좀 시켜주면 소외감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들어가도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좀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4가지가 있지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촘촘히 네. 자녀 엄마와 함께 한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올라온 게 한 4,751억인데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정산하고 해야 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본 예산 총액의 한 22%, 네. 네, 1,023억 정도. 예, 예. 이 예산을 갖고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그렇죠? 네. 네, 그 부분 정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일일 것 같은데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강릉시 한번 편지를 보니 우리 그 지금 가족지원과로 되어 있는 상황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3개과로 네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뭐 노인 상황은 어르신 지원과인가 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하여간에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그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했었던 성평등 정책에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향상되었는가를 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지 예산이 2018년이 51건에서 이번 이제 22년 올라온 게 85건 해서 67%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86건에서 2021년에 112건 해서 30% 정도 이 평가 상황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이 가족지원과 안에서 여성정책의 이 부분을 끌고 가시는 게 사실은 타 부서의 많은 협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 참 어렵게 이 정책이 끌고 오고 그러면서 모르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데 또 국가 이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부서들의 어떤 협력들도 잘 이끌어내시고 있고 또 이 자리 빌어 여성 정책 담당하신 가족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숙초시 전 과에서들 같이 네, 함께.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들 계속 좀 더 잘 또 키워 나가시길 또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그 주민생활지원과 그 예산 심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족지원과 자체가 보면 이제 이용자 시설도 많고 네. 특히 이제 노인 관련 부분으로는 또 대부분 이제 이용자 시설이죠. 예, 예, 예. 생활 시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아동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은 문을 닫았다 어쨌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과 전체의 어떤 관련 기관들에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예산 좀 챙기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 사업도 늘어올 수 있겠죠. 그러기 전이라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네. 의원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조금 더 앞으로 네. 저희가 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했기 네.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 네, 잘 그 체제에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체제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담겨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뭐 국가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또 시작이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의 추경 뭐 이런 상황에서라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2년여 동안 늘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나요? 12월 6일 날 마지막 PT가 있는 거죠. 예, 저기 12월 6일 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 제안 설명을 네. 드립니다. 여가부 심사가 네. 있습니다. 예, 네. 예.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이제 많은 맥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지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동해낼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하여간에 열심히 해오신 거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죠. 좀 네네. 신규 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무인 택배함 구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 예. 1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양동 사무소 네. 안에 있지만 네. 저 지난번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거주 지역이나 그 네. 원룸 밀집 네. 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네. 저번에 타 의원님께서 그 사만 아파트 부근이나 아니면 네. 또 다른 쪽이라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하나를 더 개소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혀졌는데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오늘은 속초 양성평등 대회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양성평등 속초 양성평등 대회가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 개별단체 여성대회가 아닌 거는 맞죠? 여성 양성평등 대회의 어떤 그 하나의 행사의 의미와 교육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속초 양성평등 대회가 속초시 양성평등 대회가 아니냐,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대회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대회는 아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대회에 제가 위원장이 한 1분 정도만 더 쓰고 저기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네,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여성단체 협의회 그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의 연령이 이제 사실 50대만 해도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청년 여성이라든가 3, 40대 경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육아나 기타 등등 여성들의 생애를 아우르는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에 뭔가 속초 양성평등대회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는 속초시 행정을 어디에서도 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속초 양성평등대회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공로상을 수상하고 표창을 수상을 함죠. 근데 그것이 모두 다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 안을 조망으로 해서 이 상황에 돌아가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이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좁은 게 아니라 전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포용적인 상황이 이 네네. 사업은 돼야 된다. 정말 그 살아오느라고 애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양성일 때 또 여성도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투닥투닥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씨 좀 이 부분으로 네네. 나가고자 하는 어떤 결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한 단체 안에서 어떤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오래 보고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항상 이제 그 상황이 이게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조금 더 네. 이런 좋은 상황들이 여성단체 협의회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있는 활동가들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표창도 해주시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문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독 부서로서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상승 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 상승 요인이 기본 자리 잡고 있는 저희가 두 개의 그 노인
노인시설이나 지원 쪽에서 저희가 한 6, 700억을 가지고 있고 또 요번에 국책사업에 그 천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도책사업으로 10만 원씩 더 상승된 50만 원씩 주는 이런 여러 곳이 모여서 저희가 1,000억이 지금 이렇게 큰 숫자가 돼서 저희 이제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설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각 팀들의 인원들은 배치가 다 돼 있나요? 네, 지금 잘 배치가 돼 있지만 항상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각계마다. 부족함은? 예.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네, 예, 네. 감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좀 쫓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관한 거는 1억 6,400과 372페이지요. 472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능 보강 사업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직업 몇 페이지나요? 374쪽에 민간이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아, 예.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 실적이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그 쉼터에 계시면서 재활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은 바리스타 2건에 운전면허 1건을 바리스타. 내서 취득을 했습니다. 대개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아, 운전면허는 20대에서 땄고요. 바리스타는 40대에서 2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들어온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이거 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겠지만 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강력하게 썼어요. 가정폭력 처벌법은 폭력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형사법하고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 그거를 똑같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이 우리가 지금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도나 이렇게 보면 우리 관도 움직여야 되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협조는 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비하거나 강력에서도 저희 속초시를 유난히 저희가 유대관계가 좋다고 저희가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잘 유대관계가 좋고 잘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덮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가정 이 폭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직업훈련비 이거를 물어봤는데 일단 분리가 원칙이라는 거는 아시죠? 예예예. 분리가 원칙이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자식들은. 그리고 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폭력 사건도 일반 형사처럼 취급을 해달라. 네네. 그런 준비들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는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 교육 사회 봉사보다 체포 구금이 우선이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분리.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률이 있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고, 네. 그다음에 그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칙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점점 이제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속초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문화 가족도 있다는 거죠. 네네. 대화도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문화 가족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경찰들의 충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우리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 그런 거보다는 체포라고 돼 있어요. 네. 청원서예요, 청원서. 예. 법률이 아니고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과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 그분들과의 유대관계, 즉각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범 사례들을 좀 찾아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속초는 가정폭력이 없는 뭐 이렇게 시민이 한 사람에도 행복한 뭐 이렇게 도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끌고 나가는 좀 그런 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가족이나 있었죠? 이렇게 출동하거나 이랬던 가족 횟수가? 지금 출동하고 연계한 거는 경찰하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한 20건 정도 되고 상담 건수는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예. 잠시만요.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비라든지 네네. 보호소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여기에 이제 와 있는 인원수를 보면 벌써 그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있다.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리 조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우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저기 다문화 가족들 여러 포함이 돼 있다. 네네. 예,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하여튼 웃고 지내는 가족들이 좀 될 수 있게 예, 만반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앞서 동료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노인 업무가 많잖아요. 부서에. 예, 예산도 많고. 예. 근데 향후 지금 현재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화률이 한 전체 인구의 한 20%. 예, 예.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25%에서 한 26%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1월 말 현재 20% 초고령화 사회로 예. 됐습니다. 25세 인구.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빨라져서 네네.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예, 않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에 따르는 예산들도 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도 많아진다. 그래서 네. 노인복지 업무는 별도로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볼게요. 404페이지.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 네네.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죠? 예. 과장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558조.
그 중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46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 전체 예산에 46조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된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제로 아시죠?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졌어요. 예. 거꾸로 이 얘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 50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출산율이 제로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50조에 대한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적 실패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고 많은 세미나나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에서도 출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도권의 주택난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 장려금 정책도 저희 시 역시 효과를 못 봐서 한 3년인가 4년은 중지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전혀 예.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최소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산후 조리원을 준비를 해요. 예. 그죠? 하고 지금 이제 부지를 거의 확정을 해서 이제 예산.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지금 양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운영이 잘 돼요. 1년에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한다니까 적은 인구 아니죠. 인구. 그럼요. 예. 인구 이만해. 대비해서 예. 근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근데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들은. 네. 거기 역시도 이제 무료로 거의 이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출산장려 정책으로 첫째야 50, 둘째야 70, 셋째야 100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재원을 물론 보건소 업무인데 예. 공공산후원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지만은 우리 시 역시도 이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아, 네. 산후조리원이 추후에 완공이 돼갖고 운영이 되면은 저가 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네. 출산 장려 지원금을 그쪽으로 좀 쓰자. 그러면은 시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덜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한국 연습장이 이제 동우대 정문 좌측편에 이제 들어섭니다. 그죠? 네, 네. 뭐 거기야 뭐 주차장이나 버스편은 아주 좋아요. 네네. 교통편은. 근데 저희가 노인 체육 시설들이 요즘에 이제 대단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원들이 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수요자 중심의 공사가 체육 시설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 해드리고 나서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 아, 최근에 파크 골프장이 종합운동장 뒤편에 네.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파크 골프장의 생명은 필드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갔다 와서 그 현장에 계신 파크 골프 관계자분들한테 호된 이제 말씀도 듣고 관계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연습장이 들어서면 이제 실내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게이트볼장의 사례를 보면은 게이트볼장 다 실내로 지어졌어요. 추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겨울철 난방, 예. 여름철 냉방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올해도 지금 조양 게이트볼장 난방 시설 이제 보완하는 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조양동 작년에 냉방 시설 새로 싹 해줬습니다. 진 이후에. 그 요번에 한국 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규모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 시스템을 아예 미리 좀 설계를 할 때 네, 네.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그분들한테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휴게 공간 역시도 50평이니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네네. 휴게 공간 역시도 미리 설계 당시부터 그러니까 그 항공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분들을 한두 번 정도.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촘촘하게 같이 함께 예. 설계부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몇 개 더 하고 추가 질문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실 거면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최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은 이제 기본 질의는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처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질의를. 과장님,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주관을 누가 하고 있죠? 양성평등대회를 저희가 주관이 누구죠? 보조금을 주최 측은 누구죠? 주최는 누가 하고 주관은 누가 하죠? 양성평등대회는 보조금을 줘서 네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네네. 주관을 해서 행사를 저희 치릅니다. 심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십니까? 아니 다른 이건 데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해서 양성평등 대회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대회였지만 이게 이제 그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대회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여인의 속초시 지회 운영비가 8,163만 7천 원 나가고요. 사업복지 사업 보조로 7,6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으로 10건으로 3,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지금 그 운영비로 1,50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로 2,500만 원 나가죠. 사업비가 달랑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나가고 성폭력 장애인 운영비 명절 수당도 나갑니다. 670만 원. 상담소 기능 보강 지원으로 7,8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초시 노인회에서 한마음 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유공자 수상은 다른 단체가 들어갑니까? 아니 그 말씀을 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양성평등 대회에 수상자는 과연 누구를 합니까? 이번 대회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5개 단체를 부르신 것 같아요. 번영회, 의용소방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5군데 남성들을 그러니까 인원의 배분해서 코로나19 규칙에 따라서 남성 회원들도 부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는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지. 양성평등대 주체는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모험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점을 명심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여성 지도자 교육이. 10만 원에 8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 지도자 교육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8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인구, 속초시 인구 8만 3천입니다. 거기에 여성이 몇 프로 됩니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과장님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양성평등 대회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 여성들을 다 위해서 하는 거라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공자 수상은 그 단체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의 함량에 그 뭐랄까 자체적으로 그 단체가 24개 단체죠. 네네. 여성 단체가 지금 24개 단체 1,200명입니다. 1,200명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를 해서 봉사 활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이 속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도 보조비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똑같은지다 그 대한 노인의 지혜나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다른 대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우 간사님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엔 좀 부드럽게 예산을 보고 몇 가지만 좀 네. 예, 상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은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에 11번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네네. 500만 원. 네네.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저희가 시장형에 보면은 방골 항태 뒤쪽에 보면은 저희가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소모품비하고 유류비가 어디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 계속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각종 공값이나 차량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소모품하고 유류비. 예, 은빛 재활용 센터 그 뒤쪽에 예. 항태 방골 뒤쪽입니다. 예. 그쪽에 냉난방기도 있나요? 요번에 사회 추경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사회 추경에. 예.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유류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가보면 안 계셔 거기요. 네. 어디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쉬고 계시지 예. 거기는 안 계시더라고.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원 재활용하는 분들이 복장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차도 뭐 이렇게 좀 덧대놓고 이러는 분들이 어디 가서 쉬실 데가 없을 겁니다. 네네. 우리 또 올해 그거를 또 가서 보고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난방 시설에 대한 지원 네네.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402페이지하고 3페이지요. 402페이지. 예. 예.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총 비용이 403페이지에 보면 404페이지. 403페이지요. 예, 예. 403쪽. 영화수당 지원 사업이 있죠. 네네.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영화 보육료 지원 1,005명. 네네. 예산이 얼마입니까? 밑에 67억 6,475만 9천 원이죠. 예예. 이거 우리 영유아 1인당으로 따지면 673만 1,103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예.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이거, 정책인가요, 이거는? 요거는 저희가 그 말씀 그대로 영아기 때문에 0세에서 2세까지 0세에서 2세요? 예, 그 부모 부담금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지원금이 많은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수요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국도비 매칭으로. 예. 다 거의 국비네요, 예,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영유아 네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이 다 쓰여지나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다 그 지원 실적을 보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줄었네요. 네, 이게 아동수가 조금 감소되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집에서 또 양육을 하는 어린이도 또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렇게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0세에서 2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유아 키우기, 어린이 키우기, 좋은 속초 이렇게 돼야 이제 인구도 는다는 거죠. 네네. 이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인구 증가에 또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키울 때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될 거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속초 만들면 인구도 늘어날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연관을 좀 지어서 네. 예, 사업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네,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봐도 속초도 이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구 정책을 하는 이 부서잖아요. 그죠? 네네. 고민이 많으시죠? 예. 뭐 좀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그 저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그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났지만 찾아가는 그 북부교도소 물론 내년에는 공공기관 5기관을 조금 더 전입신고를 유도를 해서 세관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뭐 통계청이라든지 예, 이런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방법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미전입자의 어떤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발하게 찾아서 저희가 그래서 조금 기업 유치가 목적이고 공기업 유치가 목적이고 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네네. 또 그렇게 해서 전입이 되시는 분들 영유아도 책임을 지고 네네. 해줄 수 있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는 거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올해 저희가 그 여성 친화도시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 여성들의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네네. 네,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약간 아쉽게 좀 네네. 정말 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정받지 못했어요. 네네. 정부에서 2개소를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예,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지금 네. 연대해서 네. 알아보고 이제 그때 공모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망하고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네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노인 일자리랑 이제 노인 관련 말씀을 좀 드리려래요. 그 올해 38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죄송하지만 몇 386조. 386조. 네, 전년에 비해서 이제 15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보고하실 때 43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는데 이 사업을 좀 계속 양질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이렇게 구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죠? 이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네, 4개의 수행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네. 또 정부에서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이붐 세대가 지금 퇴직하는 단계라서 원래는 65세가 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60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네. 공공형 일자리를 다소 조금 확대를 한 줄이더라도 거네, 연령 사회적 확대를. 일자리를 네.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네. 하라고 정부 방침이 약간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그쵸.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네. 일자리야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일회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대로 꼭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시기나 이제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그렇지만 지금 연령을 65에서 60세 미만까지로 네. 60세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다 하면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연륜이나 경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사회적으로 이제 요청받고 있다. 네네. 그렇죠. 예. 그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위탁기관들이 네네. 좀 머리 싸매고 함께 또 좋은 같이. 선진 사례들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발굴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요양보호사랑 이 노인 돌봄의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 요양보호 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관련은 저희 시행정의 직접 관여는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노인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을 가시기 이전에 좀 건강한 분들을 위한 네네. 뭐 노인회라든가 노인 관련 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정책에서는 이제 요양시설에 가 계실 이제 그 생애를 통해 좀 안 좋아지시는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이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단 요양보호시설의 위생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들 또 덥석 이 숙주시 행정에서 한번 방문한다면 어떤 반응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돌봄 노동에 네네. 저희 가족지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긍심 내지는 역량 강화 그리고 정말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그 인력 관리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 그 인력들과 만나시는 상황들에 정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저희는 이런 복지사회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속초시에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장기요양 요원들 네. 그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 이제 네, 해서 네. 아직은 예산이 좀 수반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고 앞에 장기요양 기관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네. 함께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서 이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만큼 네. 또 현장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고 재추가 질의 받도록 할 테니까 먼저 존경하는 최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항공 업무가 왜 여성가족들이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그게 500평방미터 그 미만은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0평방미터 이하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무슨 저희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속인 근거가 뭐냐면은 올 상반기에는 항공이 대한체육회 가입단체가 아니었어요. 노인의 산하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그거는 맞는데 올 10월 6일 날 대한체육회 가입단체로 정식으로 인증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소속 항공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가야 돼, 이 업무가. 의원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얄 1차 아파트 노인회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얄 1차 아파트 노인회가 노인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없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로얄 1차 노인의 입장이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로얄 1차 아파트가 공간이 없는 걸 입주자 대표랑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는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법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지연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공간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거점이 없어지고, 거점이 없어지면 노인회가 없어지는데, 비록 로얄 1차 아파트가 큰 노인회는 아닙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한 인원수가 작습니다. 25명에서 30명 네. 정도인데, 그런 노인회가 많아요. 저희 한 100여 개 노인회 중에. 근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손 놓기보다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계속 있게끔 해달라는 거를 못 해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에서 상당히 좀 무관심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새롭게 하고 접근 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 3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383페이지. 폭력 예방 전 직원 교육, 미교육 이수 직원 관리. 저도 10월 달에 지방인재 교육개발원에서 4대 폭력 그 교육을 8시간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물론. 비대면으로 했지만. 저희 1년에 직원 교육 몇 번 합니까? 그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지금 폭력 예방 전 직원 교육 여기 383페이지. 예예. 예산 얼마나?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몇 번 하냐고요? 지금 383페이지 그 직원교육 500만 원. 예, 중간에. 예예.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4대 폭력. 예. 전 직원 교육을 몇 번 하냐고, 1년에. 아 이게 지금 4시간 이틀에 걸쳐서 반반 해가지고 300명 해가지고 저희가 예. 이틀에 걸려서 전 직원 7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나요, 비대면으로 하나요? 아, 비대면도 해도 되고 대면도 해도 돼서 저희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전환도 이제 가능하고. 네네네. 그 100% 참여를 하나요, 직원들? 예, 요새는 이런 교육이 조금 강화되기 대리 출석, 뭐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인하고 가는 분들. 아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분들 발견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부서장님들한테 그 벌칙을 드립니다. 부서장이 그러는데 예? 부서장이 사인하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분들 없도록 네네. 이런 교육만큼은 철저히 좀 받게끔 네.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전 직원 같은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관리자급 이상? 그 다음에 아니면 직원들 따로 이렇게 받나요? 예, 저희 그 5급 이상 관리자는 별도로 받고 프로그램이 틀리죠. 약간 틀립니다. 예, 예. 따로 받나요? 같이 받나요? 예, 따로 받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네, 이렇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1페이지요. 우리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건물이? 건물이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받았는데. 예. 지금 리모델링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게 총괄적인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매년 찔끔찔끔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네. 총괄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서 아예 그냥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주든지 예.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짓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한 맞습니다. 30년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좀 예, 해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이 조양동이 이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 확대 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번에 의원님이 저번 회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여성 밀접 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룸 밀접 지역, 네, 사만 특히 조양동이 아파트 그렇군요. 예. 부근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조사를 해서 네. 저희가 한 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 네네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정책들은 좀 빨리빨리 확대 실시를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성 안심에 대한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까지도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물도 좀 드시고요. 그렇게 좀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예, 아닙니다. 마음 놓으시고 하세요.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391페이지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예예. 사업이죠. 네네. 네, 거동 불편하거나 저소득 재가노인 이제 식사 배달을 두 군데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네. 사랑 나눔 공동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네.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는 식사 정도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 통반장님들 통해서 예. 추천을 받은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식사 정도는 우리가 복지로 좀 가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 네. 의원님 말씀처럼 뭐 주민족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저희가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네네.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0월 22일 날 본회의에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예.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395페이지 보면 노인 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복지 수당을 이제 차별적으로 받죠. 1년 미만, 네네. 5년 미만, 5년 이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2020년 장기 요양 요원 수는 972명으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고령화 사회로 자꾸 이제 진입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 사항으로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해달라 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그 종사자 복지 수당을 받으신 분이 301명이에요. 네네. 차등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띄어서 거기에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지 시설에 아니고 제가 노인 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원들 네네. 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발표됐으니 이제 추가라도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분들 위로한 차원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검토해서 네네. 실행하겠습니다. 네,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네네. 협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제가도 아까 추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이제 요소죠. 국민적인 시민적인 요소 노인회가 있다면 또 여성회가 있고 네. 또 여성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 단체로서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단체 협의회가 24개 단체가 들어와서 1,200명이 거기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보상도 안 받고 무보수로 무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큰 행사가 그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편이잖아요. 여성협의회, 노인회.
그래서 같이 축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지금 뭐 협력 그게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을 이러하는 그런 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 추가 질의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올해 현안 사업 중에 경로당 사업이 있었죠? 네네네.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그 주민들 수건 사업이라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해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하여튼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수요가 뒤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낙후된 북부권에 경로당다운 경로당들이 없다.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대형 아파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봐야 빌라, 있어봐야 이제 자연 불확들에 있는 북부권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남북권처럼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조금은 낙후돼 있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밖에 평상이라도 나와 계시는데 겨울철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성진 연립주택에도 상당히 하여튼 수십 번 갔다 오셨죠, 과장님? 네. 또 협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네,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혹시 다른 데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 예산으로는 지금 사실 좀 새로 신축으로 짓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적은 예산이긴 해요. 이게 네네. 우리 그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우리 저기 강정 의원님도 있지만 북부권의 그 수건 사업들 조그만 경로당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땅도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어떻게 아파트라도 조금 넓은 거 좀 빌려가지고 아니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돈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의 부딪힘과 그런 이제 민원들 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요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미리 어디쯤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수요는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질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성진 쪽이 아니고 금호로얄 쪽으로 가든지 금호로얄이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든지 요즘은 이 낙후된 그러니까 시설을 지은 지가 오래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안 주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우리 2, 3억 선에서 그러면 짓는 거보다 2, 30억 들여서 4, 50억 들여서 짓는 거보다 훨씬 이게 낫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 불확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조사를 좀 해놔서 이렇게 됐을 때는 1안이 무너졌을 때는 2안, 2안이 무너졌을 때는 3안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디쯤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대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북부권에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한 세네 개 정도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게 큰 돈 안 들이는 겁니다. 네네. 식당도 뭐 쓰지 않는 차원에서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예. 예, 그렇게 배려를 좀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과연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이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네. 있도록 꼼꼼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예. 코로나 상황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네네. 오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이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건의도 받고 해서 네네.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계속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또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관리하고 계신 노인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네. 어르신들이 혼선을 안 갖도록 네네.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네.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내려와 있는 지침도 있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구 시책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의 인구정책 담당이 지금 우리 배석해 계신 강미심 담당님하고 남슬기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 두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시책에 대한 업무와 출산 장려금 업무 또 뭐 기타 무슨 교도소 이런 업무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인구 늘리기 정책이 어찌 보면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우리 가족지원과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도. 물론 우리 가족지원과의 인구정책팀에서 두 명이서 하고 있지만 지원부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과연 혹시 그런 회의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나 뭐 민원토지과나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문서로서 많이 서로 이제 협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냐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는 회의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네네. 시에서 인구 정책을 특별하게 어떤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행히 지금 늘고는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게요. 네네. 얼마나 이 인구 정책이 여러 부서를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냐면은 물론 출산 장려금 같은 거 많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은 우리의 정책 중에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 중에서도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백일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일해가 이제 감염병의 한 종류인데 아이는 무료 접종이죠. 왜냐하면 국가 건강검진 항목이니까 한 6세 이하는 다 무료 접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염병이다 보니까 산모하고 아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임신 24주에서 30몇 주 사이에 맞게 되는데 산모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은 한 3만 원대에서 맞게 되는데 일반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10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인구 정책을 아직까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얘기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수 없이 그 산모나 출산 예정인 분들한테 다 저희가 책자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를 배부하신다고요? 저희 그런 협업 관계해서 모든 지원할 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책자를 네. 배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오랜 시간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선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재성, 김현설, 강미심 담당님과 가족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